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와 관악구, 강남구, 개포 1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강민건 PD와 특별재난지역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건 PD입니다. 일단 지난 8월 8일 그리고 9일에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면 저희가 평균 3시간 동안이었죠. 8시부터 11시 사이의 시간대인데 이 3시간 동안 200mm 이상이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66.6mm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저는. 그래서 66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찬비라고 표현을 딱 했는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특별 재난 지역 관련돼서 좀 자세하게 강민건 PD하고 알아보겠습니다. 보면은 특별 재난 지역을 이제 도림천 일대로 한정한다. 이 이야기도 슬쩍 들렸지만 그쵸. 박주인 구청장 인터뷰 직접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보면은 관악구 전체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뉘앙스의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 기억으로는 이제 6개, 7개의 구가 함께 모여서 그때 이제 오후 4시에 행정안전부에게 건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그쵸.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서울 안에서는 영등포구와 관악구 그리고 읍면동으로 따지면은 강남구 개포 1동이 이제 서울 안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보면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이런 지원책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특별 재난 지역이 이게 이름만 있는 그런 제도는 확실하게 아니고요. 일단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사유시설 그리고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 약 50에서 80%가 국비로 전환이 돼서 재정 부담을 좀 덜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밖에 약 30가지의 혜택이 추가로 제공이 되는데요. 네, 일단 이 부분은 PPT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0가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좀 이제 놓치는 부분들 분명히 생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특별 재난 지역은요. 일반 재난 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외에 건강보험, 전기통신, 도시가스 요금, 지방 난방 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30가지, 30가지라는 말씀이죠. 네. 이게 보니까 드는 생각은 워낙 많잖아요. 확실한 건 좀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직접 챙기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나 또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어르신들 저희들 실제로 이재민 분들 만났을 때 어르신들이 많았잖아요. 네. 일일이 챙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혹시나 이웃분들 중에 이걸 보셨다면 이웃분들이 어르신들은 챙겨주시는 것.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만 공무원분들도 워낙 지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만 기다릴 게 아니라 이웃들이 옆에서 좀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일반 재난 지역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세 납세 유예가 있습니다. 징수 유예, 신고, 납부기한 연장을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해주는 조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세 납세 면제 유예입니다.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 대체 취득 시에 취득록세가 면제되고요. 지방세 징수 유예 그리고 납기 연장이 최대 1년까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입니다. 최장 12개월까지 연금 납부 예외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원 또는 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 보니까 일단은 이런 거 같네요. 세금을 내시는 분들에 한해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나 이런 국민연금 자체를 내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구체적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동차세도 네.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중산층이나 완전 저소득층 아니신 분들한테는 필요한 그런 제도로 일단 보이네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그냥 추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 보면은 5번째는 융자 사업입니다. 재해복구 자금 융자인데요.
사실 관악구에서는 지금 해당하는 게 주택이랑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주택은 우리은행에서 3년거치 17년 상환, 이자는 1.5% 수준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은행에서는 2년거치 3년 상환, 이자는 2%,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2년거치 3년 상환에 1.9%의 이자로 용자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보니까 거치 기간도 길어요. 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든지 봤었을 때 1.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셨다라면 그 집주인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네.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잘 복구,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복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소상공인 분들은 이게 일단 제도는 보이지만 저는 이제 코로나 시기잖아요. 코로나하고 겹쳐 있다 보니까 코로나 피해도 있었는데 게다가 결국은 또 이거 빚지는 거거든요. 네.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이거 보면서도 좀 가슴을 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 6번째는 이제 보훈 대상 재해 위로금 지원입니다. 보훈처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제 보훈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 이제 재해 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사망이나 주택 전파 시에는 500만 원, 주택 반파 시에는 250만 원, 그리고 재난 지수 1에서 80등급에 따라서 50만 원, 그리고 81에서 100등급은 30만 원 이렇게 재해 위로금이 지원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이런 지원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7번은 저희한테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도시에는. 네, 그리고 8번은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이 있습니다. 재해 복구를 위한 지적 측량 수수료 50%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된 그 재복구를 위해서 뭔가 측량도 해야 되고 관련된 다양한 것들의 비용이 들 수도 있나 봐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해는 안 되네요. 일단. 네,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그리고 9번째입니다. 병역 의무 이행기일 연기입니다. 이제 현역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입영의 일자를 이 특별 재난 지역에 살고 있을 경우에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입니다. 네, 사용 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사용 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이것도 역시나 소수이지만 어쨌든 관악구 내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결국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을 감면한다는 의미로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번째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입니다. 이 재난 피해 신고 등에서 제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그래서 이 서류를 신청할 때 발급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이고요. 12번째는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입니다.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이나 훼손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공제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것도 네, 있군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인 그런 내용이죠. 네, 손실된 만큼은 이제 공제해준다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런 좀 혜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13번째는 과태료 징수 유예입니다.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9번 항목 병역 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 일자 연기 부분이 저희 관악구가 2030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지역에 해당되니까 관악구 전체니까 관악구에 일단 거주하면 일단 그렇습니다. 거주하면 연기는 되는 것으로 현재 서류만으로 보자면 그럴 것 같네요.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했었는지 이제 살펴봤었는데 사실 뒤쪽에 보시면은 27번에 이제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도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당해연도 병력 동원 훈련 면제 및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자녀 훈련 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이제 강민건 PD도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예비군 훈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보자면 좋다가 아니라 이런 이유는 그만큼 재난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돕고 뭔가 하라는 취지로도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시기 때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사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7번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27번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곳에 거주할 경우, 네. 두 번째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에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직장 예비군인 경우, 아, 직장만 네. 다녀도요. 그리고 이제 직장 예비군이 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곳에 있을 경우가 네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재난지역에 직접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어서 어떤 재난 복구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줘야 해야 되는 되는구나. 경우, 이제 그럴 때는 아. 피해 사실 확인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 네네. 훈련 면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로 기준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다른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 이런 기준에 따라서 처리가 됐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그 지역을 돌아다녔잖아요. 취재차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보니까 재난재해 복구에 있어서 군장병들, 그러니까 젊은 그 청년들의 도움이 엄청 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네. 하루에는 많을 때는 1,000명이 넘는 군장병들이 투입이 됐었던 걸 보자면 이런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예비군훈련 면제라든지 이런 병력동원 부분의 취지도 결국은 그런 도움을 나누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다고 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저도 당장 떠오르지 않지만 한번 이런 취지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에 그리고- 다른 것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냥 그래도 슬쩍 보여드리고 네. 다른 분들 보시라고 이제 14번부터 14번부터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네, 뭐 자동차 검사 기간 연장 유예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15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도움 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입니다. 재난으로 인해서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등 가족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에 가족 돌봄과 가족 상담을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관악구에서도 관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만 24세까지 상담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악구에도 있으니까요. 심리적 치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16번은 이제 농가, 농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17번은 공공임대 주거 지원입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6개월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 뒤에서 구자원 PD가 말하려고 하는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도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임시대피소 네. 이야기를 일단 나눌 거니까요. 그래서 임대주택 6개월간 지원은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LH의 공고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네, 18번째는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입니다.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네. 네, 이제 삼성, LG, 위니아라고 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추가돼서 귀뚜라미와 경동나비엔 보일러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가전사의 전국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유선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요, 수리팀에서 방문해서 무상수리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참 어쨌든 뭐 ESG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기업들도 공동체적인 이런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18번까지가 그 일반 재난 지역에서 제공한 혜택이었고요. 19번부터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을 때 추가로 더 받게 되는 12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시면 19번에 건강보험료 감면, 20번에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21번에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 22번에 전기요금 감면, 23번에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공과금을 좀 감면해주는 그런 정책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고용 산재보험료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도 챙겨주면 금방 할긴 할지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30% 감면 관련해서는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2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역 난방 요금 감면 있고요. 25번입니다. 통신 요금 감면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과기부와 통신사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도 이제 정확한 어떤 정책이 확정되고 나면은 예를 들면 뭐 피해 사실 확인서를 가져오면 통신 요금 얼마를 할인해 준다라는 정책이 과기부 통신사 공지가 내려올 겁니다. 이제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통신 요금 감면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말씀드렸던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있고 또 28번에 농지보전 부담금 면제 이렇게 있고요. 29번 보시면은 TV 수신료 면제 있습니다. 재난 피해에 따라서 TV 수신료가 면제되고요. 30번은 우체국 예금 수수료 면제입니다. 이제 특별재난지역의 구효 우편물 발송 요금, 예금 통장 재발행, 타행 환송금 수수료가 6개월 면제됩니다. 네, 이런
지원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뭐 TV나 이런 것들만 볼 때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지원만으로도 뭐 유기현 현재 이제 국회의원도 추경을 다시 해야 된다. 특별 재난 지역 선포만으로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더라도 가장 뭐 최고의 피해액은 뭐 이제 주장이시지만 8억 원이었나요? 그 네, 피역 맞습니다. 같은 경우. 그래서 네네. 수억 원의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뭐 200만 원 지원, 300만 원 지원 이런 걸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말로 잘 정치 국회나 이제 행정부에서 잘 검토해서 추경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브리핑한 내용을 잠깐 짧게 만나보면은 이제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 복구 그리고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 복구와 함께 또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계획도 함께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고 지금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리자면 10개 지자체가 일단 우선적으로 그 지정된 거잖아요. 서울은 네, 다시 맞습니다. 한번 알려드릴게요. 서울은 영등포구, 관악구 그리고 읍면동 차원에서 강남구는 개포 1동만 이렇게 지정이 됐네요. 경기도는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여주시 금사면, 삼북면 이렇게 됐고요. 강원도는 횡성군, 충남은 부여, 청양군. 네, 다른 지역들에 대한 연대의식도 필요하죠. 관악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사를 오늘자 보니까는 포항시에서는 제습기 들고 오셨다. 그리고 네. 지난주 저희가 취재 갔었을 땐 대구에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러 올라오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좀 알고 그렇다면 이런 뭐 부여군, 청양군, 횡성군 이런 지역들도 도울 수 있다는 서로 돕고 하면서 좋겠다는 취지로 다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강민거 PD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